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노동계와의 파열음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계의 총파업까지 시작됐는데요.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주요 노동 현안 추진 계획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장관님 먼저 이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정당하지 않은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그리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집단 행동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은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쟁의의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에서 하는 집단 행동, 시위, 파업 등은 정권 퇴진이라든가 일본의 오염수 처리 문제 반대라든가 노동 탄압 반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어서 정당하지 않은 파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금주 말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이 공무원 노조 그리고 공무원 노총 그리고 교원 노조가 이런 민주노총의 정당하지 않은 파업 투쟁에 같이 하는 것들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래서 자제했으면 하고요. 지금 노동운동은 우리나라가 모처럼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무역 수지가 흑자로 16개월 만에 전환이 됐습니다. 예. 모처럼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노동 개혁도 성공시켜야 된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이렇게 봐서 노동운동도 약자 보호라든가 이중구조 개선, 그다음에 불합리한 격차 해소, 그다음에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문제라든가 고령자 정년 연장 같은 계속 고용 문제, 이런 근로 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정부는 이 불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만은 노사불문 누구든지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 범정부 TF팀을 꾸려서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절대로 과거와 같이 온정적으로는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민주노총의 파업은 좀 유감이고 자제했으면 한다. 예. 또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기본 입장을 좀 확인해 주셨고요. 예. 지난주에 본회의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가 됐습니다. 이제 예. 국회로 넘어가게 된 건데, 이 부분과 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현대차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이 파기환송 의견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조금 인정한 취지로 돌려보낸 것 아니냐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어서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법원 판결의 의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입법 절차나 과정 내용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많은 법이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법 2, 3조 이 부분을 국정과제의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했던 건데, 그때 다수당이었는데도 그때 처리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지금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많은 법이다. 차차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을 야당이나 노동계에서는 이것이 2, 3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도 이례적으로 추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그렇게 이용하지 말라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부연을 해드리면, 2, 3조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가 누군지 모호하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력 있는 사람을 사용자로 하고 있어요. 누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쟁의를 할 때, 파업을 할 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해고됐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노동위원회라든가 법원에 가서 행정적, 사법적 구제 절차를 법률적으로 처리하게 됐어요. 우리가 네네. 권리 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파업을 통해서 실력 행사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법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헌법 대법원 판결 얘기하셨는데 이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 우리 민법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거기에 뭐 얘는 이 눈에는 눈 그러잖아요. 남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미치면 변상을 하고 피해를 보상하게 돼 있잖아요. 배상하게. 그래서 민법의 대원칙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 해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을 행해서 그 손해를 끼쳤으면 공동으로 연대해서 책임을 지어라. 이것이 민법의 대원리고 그동안의 판례였고 이번에 그 대법원 판례도 그걸 부정한 게 아니고 대법원의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2, 3조는 그 피해를 본 사용자가 일일이 그 피해액을 다 산정해서 청구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 그동안 역대 정권이 했던 일은 노동 기본권을 글로벌 수준에 맞게 보장을 해주면서도 노사가 모든 현안을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상생과 연대 정신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노사관계를 합리화하고 선진화해 왔는데 만약에 이 법이 졸속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가 된다면 힘이 있는 노조는 실력 행사를 통해서 모든 요구를 관철해서 뭐 파업 만능주의 자력구제가 되고 법 지키는 노조의 법 준수 의식이 퇴색될 거고 사법 질서가 무력화되고 그동안 역대 정권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모든 노력이 수코로 들어간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거다. 이래서 저희는 다시 한 번 더 부의는 됐습니다마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이번 현대차 판결은 그 내용의 엄연히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부진정 연대 책임의 대법원 판례 법리가 계속 있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계승한 거고요. 계승한 거고 그것을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보도자를 통해서 상관없다. 네. 판례가 바뀐 거 아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외에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노동조합이 파업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최근 나온 원예비 판결도 좀 논란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대법원이 원예비를 임금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거기도 이제 많은 쟁점이 있는데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이에 근로의 대가로 지불하는 게 임금인데 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원래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근로 계약을 맺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냥 묵시적으로 그 계약을 맺었는데 증여 계약을 맺었는데 당신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지급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했는데 반환 안 해도 된다. 이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그 근로관계를 맺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는 그것이 임금이라는 거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노동계에서는 뭐 그 경찰의 수사의 부당성을 드러낸다는데 그러한 게 이제 관행으로 뭐 수십 년간 지속돼 왔다. 증여라고 그랬잖아요. 임금이라고 하는 게 그 근로계약 관계에 없는 삼자 간의 증여에 의한 거를 부당한 거니까 돌려달라는데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관행이 그 위력, 폭력, 공갈 협박에 의해서 되는 거 이것을 경찰에서는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판결과 판례와 이런 게 다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임금도 아니고 이번에 내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지급해놓고 지금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안 돌려줘도 됨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최저임금 얘기도 좀 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부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해촉 재청 논란인 부분, 그리고 최저임금의 논의 상황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값이 너무 차이가 아직도 2,480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이 두 예. 부분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그 우리 근로자위원 한 분이 그 최저임금 법령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해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저항을 하고 이제 폭력을 행사한 행위로 해촉이 됐는데 저희들은 최저임금의 신속한 논의와 노사 간의 균형이 있는 숫자가 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동계에게 자진 사퇴를 하고 그 적격자를 그 후보를 추천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최저임금 논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롭게 위촉하겠다. 그런데도 노동계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쭉 보시면 최저임금 수준도 문제지만 최저임금이 어떤 논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가도 대단히 중요한데 공익위원들이 다들 우리 사회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이 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경제의 상황, 그다음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보호 필요성,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국민적인 수용성이 높은 그런 수준의 최저임금을 그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또 이 최저임금위원회 관련 회의가 열리니까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안전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의 핵심은 약자 보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신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런 산업 현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약자는 누구일까?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약자는 5인 미만 사업장, 중소 영세기업, 그다음에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들, 노무 제공자들 이런 분들이 약자일 겁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죽고 안 다쳐야 됩니다. 일하다가 안 죽고 안 다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지만 노동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약자 보호 그리고 그 안 죽고 안 다치게 한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가고 있는데 두 분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 50인에서 5인 이게 이제 중대재해법이 그 내년으로 적용이 유예가 됐는데 80% 이상이 그 중소기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만큼 어려운 건데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안전보건 관리자를 둘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부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정이 어려운 데는 뭐 재정적 지원, 기술적 지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원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험 그 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고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위험 작업 공정들을 개선하고 스마트 장비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 5,070억 원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재해 예방 기관을 통해서 21만 6천 개소의 소규모 사업장을 아까 말씀드린 위험성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그 기후 위기 뭐 엘니뇨 현상 때문에 금년에는 폭우, 폭서가 우려가 돼서 저희들은 그런 감전이라든가 침수 피해라든가 온열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9월까지 집중적으로 그 예방 지도 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것이고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이중구조 개선 차원이나 약자 보호 차원에서도 지금 경사노위에서 연구회가 지금 꾸려져 있는데 거기서
5인 미만에도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들 하고 있고요. 특수형태 종사자들도 공정한 계약이라든가 그다음에 휴식, 휴게 뭐 등등 안전, 그다음에 노동자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뭐 근로시간 제도 개편 보완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뭐 설문조사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와 그 심층 면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는 국민을 상대로 한 이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고 있고 노사를 상대로 한 정책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고 실태가 어떤데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그래서 국민 1,200명, 그리고 노동자들 4,000명, 그리고 사업자들 1,000명에서 6,200명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8월 중에 저희들이 개선안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개편안 그 입법 예고를 했을 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의견을 들었는데 두 가지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하나는 이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뭐 내용상 좋지만 지금도 포괄임금이라고 그래서 일하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데 공짜 노동, 공짜 야근이 있는데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가라는 불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개편안의 핵심이 노동자들의 선택권, 휴식권, 건강권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개편안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좌절감, 이것으로 인한 불신, 우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설문조사 그리고 광범위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제도 그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제도 개선안을 만들 텐데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과 우려와 좌절감을 해소하는 건데 그게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입니다. 포괄임금 오남용이라는 것은 원래 법률에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그것을 뭐 폐지하겠다는데 법률에 있는 제도가 아니니까 폐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노사가 계약으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임금 인상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있는 관행입니다. 관행인데 내용은 임금이 가장 큰 덩치가 기본임금이라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는 각종 법정 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뭐냐면 노동시간을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고 거기에 맞게끔 대가를 주는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핵심은 임금 체불입니다. 임금 떼먹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근절해 나가겠다는 건데 근절을 어떻게 하느냐.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뭐 컨설팅이 필요한 데는 지원하고 투명하게 시간 기록 관리하고 임금 투명성을 그 확산 투명한 임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는 그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대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제도가 핵심인데 근로자 대표제도는 이 97년도에 노사가 대등하게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되는데 노동자비 있는 사업장은 노사가 하면 되는데 노동자비 없는 사업, 근로자 대표라는 정의가 없이 그냥 근로자 대표하고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도 개편을 내면서 근로자 대표는 직접 비밀 무규명 투표로 공정하게 뽑아라. 그래서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교섭력을 대등하게 맞춰준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활동을 보장해주고 지배 개입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개편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고 당에서 특위를 해봤는데 보니까 좀 더 내용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역시 개편안도 보완을 해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함께 이것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